자, 역량 강화 모델은 이거를 영어로 empowerment라고 하죠. 그래서 empowerment 모델이라고 하고, empowerment를 번역할 때 권한 부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권한 부여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짐머만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짐머만, 듀보이스, 마일리 이런 학자들이 바로 역량 강화 모델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짐머만 정도만 기억하시죠. 자, 역량 강화 모델의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들어갑니다. 역량 강화 모델은 생각보다 단순한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하여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원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량 강화 모델의 목적입니다. 통제란 단어가 들어갔는데요. 자,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통제력 증진입니다. 짧게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보아야 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점,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병리적인 증상을 보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 장점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시합니다. 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시합니다. 클라이언트의 강점 역량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적인 측면 모두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외적 자원을 고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태체계 하면은 생각나는 게 클라이언트와 환경의 상호작용이었어요. 클라이언트의 내적 자원이 있고 외적 자원이 있겠죠. 서로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호혜적 관계를 중시하는 겁니다. 계속하죠. 역량 강화 모델은 클라이언트를 권리의 주체로 봅니다. 당연하겠죠.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소비자로 인식합니다. 클라이언트를 수혜자로 인식한다라고 하면 이건 틀린 지문이 될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십 형성. 파트너십을 협력적 동반자 관계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파트너십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역량 강화 모델에 단계가 있습니다. 역량 강화 모델의 단계 하기 전에, 자, 현재 강조하겠죠? 미래 지향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지향한다. 시험에 과거 지향이라고 나온다면 이것은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단계 들어갑니다. 단계는 크게 3단계로 제시가 되는데, 첫 번째가 대화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발견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발전 단계입니다. 발전 대신에 발달을 쓰기도 합니다. 대화, 발견, 발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시험에 이 단계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는데요. 대화 단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발견 단계는 어떤 것들이 있고, 발전 단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개 보면 대화 단계 3가지, 발견 단계 3가지, 발전 단계 5가지가 있어요. 하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정도만 정리하셔도 세 번째를 나머지 처리하면 되니까 5가지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을 거다. 자, 대화 단계 1단계잖아요. 당연히 이때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상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문제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현재 상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현재 상황의 명확한은 뭐냐? 클라이언트가 도전할 것이 무엇이냐? 대개 여기에서 문제를 도전으로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 설정입니다. 자, 발견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클라이언트의 단점이 아니라 강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강점을 발견,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 역량을 사정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내적, 외적 자원을 고려한다 그랬죠. 자원 역량을 사정합니다. 세 번째는 해결 방안을 수립합니다. 자, 이게 발견 단계 3가지입니다. 자, 발전 단계 나머지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5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 5가지를 써보면 동맹관계 창출, 기회의 확대, 자원 활성화, 성공의 확인, 성과 집대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발전 단계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역량 강화 모델의 중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강점 관점이 있었죠? 그러면 강점 관점과 반대인 병리 관점이 있을 겁니다. 이 2가지를 비교하는 것도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강점 관점을 이야기한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셀리베이인데, 그건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고, 강점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강점 관점은 장점, 자원, 가능성, 클라이언트의 진술 인정, 클라이언트, 가족, 지역사회 등 클라이언트, 가족, 지역사회가 바로 자원이 됩니다.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자신도 자원이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과거의 정신적인 외상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현재를 클라이언트를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의 정신적 외상은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겁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겁니까? 예측하기 어렵다. 어린 시절의 정신적 외상은 현실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즉,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 강점 관점은 목적이 뭐냐? 클라이언트 삶에 함께해서 클라이언트의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목적은
삶에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파트너십이라 했습니다.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그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것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인 병리관점이 있습니다. 병리관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로이드의 의료 모델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의료 모델이 바로 병리관점의 측면인데요. 병리관점은 클라이언트의 증상, 클라이언트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진술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진단에 활용하고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치료자 중심입니다.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원은 바로 전문가죠. 치료자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과거 정신적 외상은 이 클라이언트를 지금 현재 약하게 한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전조가 됩니다. 즉, 이 클라이언트를 약하게 한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전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여기 병리관점에서 클라이언트의 발전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다 그럽니다. 클라이언트의 발전 가능성은 이쪽은 가능성을 인정해서 개방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는 클라이언트의 발전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여기에서 목적은 무엇일까요? 병리관점의 목적은 증상 완화입니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심텀이라고 하는 증상, 진단, 이런 단어를 쓰면은 병리관점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역량 강화 모델이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교재를 편한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6절 역량 강화 모델 들어갑니다. 자, 밑에 각주가 붙었습니다. 고난부여는 클라이언트와의 협력, 다양한 계층에 대한 수용, 발전 가능성에 대한 믿음, 독특성을 인정하는 개별화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난부여 이퀄 역량 강화라 했죠. 협력, 그러면 파트너십이 되겠고,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수용의 동그라미, 발전 가능성에 대한 믿음, 발전 가능성의 밑줄, 강점, 관점, 그 다음에 독특성을 인정하는 개별화. 클라이언트마다 독특성이 있다. 이 독특성에서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찾는 겁니다. 자, 위로 올라갑니다. 임파워먼트 역량 강화의 개념입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권한을 부여한다, 힘이나 권위를 준다, 또는 어떤 것을 가능케 하는 것, 세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역량 강화 모델은 1990년대 짐머만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출연하였습니다. 임파워먼트의 목적은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사회복지사가 원조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3번 별표. 즉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집단적 통제력을 획득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으로 클라이언트들에게 결여된 힘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4번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욕구, 복지, 만족감을 강화하는 데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재습득하거나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5번 취약한 클라이언트 집단은 무기력하고 무력하여 필요한 환경 자원을 스스로 이용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가 충분하게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입니다. 6번 힘과 효능감, 능력과 같은 정신의 상태를 개발하고 권력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구조적 상황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번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량 강화 모델의 특성입니다. 생태체계적 관점을 통합하면서 강점을 지향합니다. 1번 별표. 생태체계적 관점, 강점의 밑줄.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강점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도 다양하게 존재함을 인식합니다. 3번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주변의 자원을 보게 하며 나아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자원으로 보도록 돕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을 고려한다는 것이죠. 클라이언트의 완전한 참여를 격려하고 클라이언트를 권리와 책임을 지닌 동반자로서 신뢰하게 됩니다. 동반자의 동그라미, 파트너십. 결함보다는 강점의 밑줄, 문제 확인보다는 해결 추구의 밑줄, 처방에 따른 치료보다는 능력 향상의 밑줄, 전문가의 전문적 능력보다는 협력적 동반자 관계의 밑줄, 이것을 강조하는 게 역량 강화 모델입니다. 5번 별표. 자, 3번 생태체계적 관점 나왔습니다. 4번 강점 관점이 나왔습니다. 3번, 4번 별표 하나씩입니다. 생태체계적 관점 들어갑니다. 1번 별표. 인간과 환경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관계, 즉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는 환경 속의 인간관을 갖습니다. 모든 인간 행동은 인간의 내적 욕구와 환경적 자원 사이에 조화를 찾기 위한 적응 과정이기 때문에 밑줄, 어떠한 행동도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즉 생태체계적 관점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적응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겁니다. 3번, 클라이언트 문제 행동이 내적 욕구와 환경적 자원 간의 불일치 때문에 나타나므로 변화를 위한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양한 체계 수준, 즉 미시, 중범위, 거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들과의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5번, 생태체계적 관점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가 권한부여적 관계를 형성하고 클라이언트의 자원을 발견하며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하는 개념적 도구로 활용됩니다. 5번 별표.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념적 도구, 즉 역량 강화 모델에서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시합니다. 강점 관점의 특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다가 밑줄 치세요. 1번 도전, 2번 강점 관점, 3번 미래 지향, 4번 역량의 강화, 5번 협력적 동반자 관계 가로, 마지막 소비자 동그라미요. 소비자 밑에 수혜자 X입니다. 문제에서 도전으로 변화하고 병리 관점에서 강점 관점으로 변화하고 과거로부터 미래 지향으로 변화하고 처방에 따른 치료보다는 역량의 강화를, 그 다음에 전문가의 전문적 능력보다는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고 클라이언트를 소비자, 즉 권리의 주체로 봅니다. 5번째, 역량 강화 모델의 개입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제가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밑줄을 쫙 그어놨습니다. 그 내용만 보셔도 됩니다. 1단계 대화 동그라미, 2단계 발견 동그라미, 3단계 발달 발전, 발전의 동그라미. 자, 대화 단계 3가지 읽어주세요. 시작. 파트너십 형성 동그라미 1, 현재 상황의 명확화 동그라미 2, 방향 설정 동그라미 3입니다. 2단계 발견 단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강점의 확인 동그라미 1, 자원의 역량 사정 동그라미 2, 해결 방안 수립 동그라미 3. 그 다음에 발전 단계 5가지 있습니다. 자원 활성화, 동맹관계 창출, 기회의 확대, 성공의 확인, 성과 집대성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5가지가 발전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 1단계부터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황, 중요한 욕구, 강점을 대화를 통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대화의 동그라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협력적 관계에서 도전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도전의 동그라미, 자원과 능력을 식별하는 과업을 수행합니다. 발견 단계 1번. 사회복지사는 사정하면서 체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원을 발굴합니다. 발굴할 자원은 클라이언트 체계 내에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의 사회와 자연환경의 외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명확한 사정을 통해 자원 사정의 동그라미,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계획을 작성합니다. 계획 동그라미. 강점과 해결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다음 3단계인 발달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개입 활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3단계 양가로 1번 강화 활동, 즉 자원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주축이 되고 끊어요. 클라이언트 체계는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획득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성공을 인식하는 과업으로 구성됩니다. 2번 자원을 충분히 사정하여 활성화 이루었다면 동맹관계를 창출해야 됩니다. 동맹관계 창출의 가로. 3번째, 어떠한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기회 확대의 동그라미. 다음 단계로 성공을 확인하고 평가 과정을 통해서 성과를 집대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실력 따지기는 일종의 암기법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밑에 실력 따지기는 병리 관점과 강점 관점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별표 하나. 강점 관점에 별표 하나 치시기 바랍니다. 자, 병리 관점, 강점 관점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드렸고 강점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